자, 시공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테크 뭐 이렇게 뭐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렇게 유명한 기업은 아닐 겁니다. 시공테크. 예전에는 뭐 시공사라고 하는 출판사도 있죠. 시공사와 시공테크는 아무 관계없이 이름만 같은 회사고요. 최근에 뭐 주성이라는 이름 달고 있는 회사도 이렇게 연달아 들어오면서 서로 아무 관련이 없죠. 자, 이 시공테크는 어떤 회사냐라고 하면 이건 그야말로 프론티어 기업입니다. 전시관, 박물관, 테마파크 이런 분야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한 회사예요. 이 회사가 88 올림픽 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전시관, 박물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짓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온통 그냥 이 분야에 관한 한 최초라는 타이틀을 싸그리 거의 뭐 도배해버린 기업들이죠. 이게 도배해버린 기업. 이 뒤쪽에서 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온통 뭐 그죠?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서도 그래서 저쪽에 이제 주로 이제 이 뭡니까? 개발도상 국가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용역도 맡아서 하고 뭐 이 분야에 대한 지금 거의 업력이 이게 몇 년이 40년 가까이 되죠. 40년 가까이 되니까 단연 뭐 그냥 뭐 돋보이는 기업이라는 얘기인데, 자 이게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도대체 왜 올랐냐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이 이렇게 막 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뭐 한독수 테마다 뭐 지금 그런 얘기도 지금 나와 있고 그러고 뭐 혹은 뭐 땅 어디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게 전시관, 박물관 이런 것들 테마카에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땅 있는 거 아니냐. 세종시에 땅 있는 거. 세종시에 땅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올랐죠. 성신 양회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까지 왕창 올랐다니까 그쪽이 아니냐는데 그거 아니고요. 이 시공테크가 오른 이유는 아이스크림 에듀 때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아이스크림 에듀, 아이스크림 미디어 두 개 있죠. 둘 다 시공테크가 모 회사고 걔들이 자회사예요. 자, 이게 시공테크 아이스크림 미디어, 아이스크림 에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이스크림 미디어 이제 상장된 기업이죠. 작년에 상장된 아이스크림 미디어 최대 주주 따다 시공테크 외 11인 그렇겠죠. 시공테크 그리고 2대 주주가 박희석 시공테크의 최대 주주입니다. 박대민은 박희석의 아들이고요. 첫째 아들 그 밑에 이제 둘째 아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테크 회사와 시공테크 대주주 일가가 최대 주주예요. 이게 아이스크림 미디어 이게 밑에서 지금 헤매고 있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에듀 들어가 보면 이 아이스크림 에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뭐 전시 교육 이렇게 가지고 이제 엮여서 지금 이렇게 전시관에 보면 컨텐츠 같은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갈라쳐 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자회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시공테크죠. 똑같아요 구조가. 맨 아재 이제 4대 주주하고 5대 주주만 바뀌었습니다. 시공테크 박대민, 박희석 여기는 이제 순서만 조금 바꿨죠. 아들이 위로 올라 들어가고요. 그리고 박효민 맨 아래 들어가 있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게 또 왜 이런 차이가 나냐라고 하면 이게 문제는 대주주 이제 아이스크림 에듀는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상장된 지가 벌써 꽤 오래됩니다. 6년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대주주의 오버행이 다 끝났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은 경우 보면 이 대주의 오버행 이슈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논란에 계속 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제 요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대선 테마를 타고 있는 게 미디어하고 교육하고 둘 중에 어느 거죠? 자, 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미디어고 하나는 에듀입니다. 대선 테마에 타는 건요, 아이스크림 에듀잖아요. 에듀. 그렇죠? 뭐 어느 쪽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행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테마에서도 한 가닥 떨어져 있고 요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스크림 이 에듀가 지금 에듀조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시공테크가 훨씬 더 강력하게 올라가는 조금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조기 대선 기대감. 그래서 아이스크림 에듀 테마 이러고 지금 쭉 올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요거 따라서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중에서 친다 그러면 자 밑에 볼까요? 네? 적자 회사고요.
아이스크림 미디어 역시 적자고요. 이게 이 테마파크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흑자 기업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행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 본업인 이 전시관 박물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정치 테마 여기 다 엮입니다. 이게 똑같이. 그래서 이 기업들은 자회사의 정치 테마 플러스 본 모회사의 정치 테마 플러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자, 뭐가 붙습니까? 계룡건설 생각하시나요? 계룡건설이 왜 그렇게 세게 치고 들어왔는지? 계룡건설이 왜 그렇게 세게 치고 들어왔나? 소외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지금 중간중간 나옵니다만 거래 보시는 것처럼 이건 전형적인 소외주잖아요. 이거 완전 소외된 종목이죠. 자, 이쪽 애들은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돼가지고 그래도 상황이 좀 나아요. 이거 에스크림 에듀 역시 마찬가지 소외주고요. 그 다음에 에스크림 미디어를 들어가게 보게 되면 여기는 그래도 거래가 좀 있었죠. 이런 식으로 거래주가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위를 막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이런 차이들이에요. 이런 차이들. 그래서 이제 이 시공테크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시공테크는 현재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미디어로부터는 실적 효과를 받고 아이스크림 에듀로부터는 테마 효과를 받고 그래서 뭐 결정적으로는 가장 큰 건 결국엔 이게 또 어떻게 엮인다 그러자 사실 정치 테마 같은 경우 어처구니없는 거 많이 올라 들어가잖아요. 결국에 이제 세력이 유입되느냐 아니냐예요. 세력이 유입되느냐. 그러니까 항상 이전에 세력이 유입된 이런 흔적이 있는 종목을 골라라는 얘기죠. 자,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이제 완전 다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당 사항이 없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면 자 어느 종목에 세력이 들어왔죠? 흔적 선명하게 표시 나오잖아요. 선명하게 표시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편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편차가.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해먹던 세력들 이미 저 앞쪽에서부터 기회가 왔도다. 엮어서 날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테마 강세라고 하는 엮여 있는 강도로 친다고 하면 이 기업이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올 이유가 없는 기업이거든요. 한덕스 테마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소나게나 다 올라갈 것 같으면 오늘 안 내보면 왜 내리는데? 이런 식으로 안 내보면 뭐하러 왜 이럽니까? 여기까지는 한덕수가 대통령이 이게 한덕수 테마라 그러면 지금 당장 버리셔야 돼요. 이거 한덕수 테마라 그러면 그런 테마에는 안 엮이는 게 차라리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선에서는 지금 이미 가격을 측정을 하기가 힘든 선이 되어 버렸습니다. 직전 고점에서는 자 직전 고점에서부터 살펴보게 된다면 이미 가격이 다 갔어요. 벌써. 자. 3,095원 이렇게 해서 살펴보면 뭐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위치? 그렇죠? 이것은 이미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멀리 잡아야 되는데 이제 멀리 잡게 보게 된다 그러면 저 앞쪽에 2022년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닥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2022년도. 참고로 이게 전시 테마 박물관 이쪽 같은 경우도 민주당 쪽 테마입니다. 국민의힘 아니고요. 우리 흔히 있었던 간단하게 있었던 그런 것들만 보셔도 알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 정권에서는 어쨌든 간에 결론이 어떻게 될까는 국제 행사들 다 성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 정권에서는 다 말아 드셨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 문화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문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어느 쪽이 더 적극적이냐? 문화 사업들, 박물관, 전시, 문화 누가 더 적극적이죠? 생각할 필요도 없죠, 이거. 그래서 이쪽 분야들 같은 경우도 민주당 정책 테마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들어갔었죠. 자, 이래서 기술적 고점에 이미 진입이 됐습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잠깐 다른 설명드리는 동안에 현재 위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 이게 뭐 제가 지금 살펴본다는 것이 이 종목 자체에 어떤 강력한 테마를 타고 들어갈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는 건 무리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이 정도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제 요 다음은 이제 당겨서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렇게 패대기 치는
그죠? 패드기치는 이제 요런 코스가 다음에 남았다는 얘기니까요. 여기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유 없는 종목이 때때로 월등하게 더 강력하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 이런 케이스에 차라리 지금 같은 구조라 그러면요, 차라리 모듈은 아이스크림 미디어 쪽을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결국에 엮여서 아이스크림 에드도 오르고 시공테크도 급등하면 아이스크림 미디어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테마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엮이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 같은 시점이라 그러면 전혀 오른 게 없는 아이스크림 미디어를 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지막으로 시공테크까지 종목 분석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뭐 오늘 씹어들어는 거 이거 오르고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나왔죠. 그래서 이거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 다 찾아가지고 이거 다 드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 전문가분들이 다 찾아서 다 설명드리고 이게 왜 올라 들어가는지 어떤 형식으로 올라 들어가는지 코스들 잡아가지고 다 이렇게 알려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도움드리면.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테마가 아니라 정책 테마로 가라. 그래서 지금 뭐 쭉쭉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취업, 취업, 그리고 취업하는 데 필요하면 당연히 교육, 당연히 따라붙어 들어가죠. 그래서 교육주들도 역시 마찬가지 정책 테마 지금 줄줄이 추천 들어가서 줄줄이 상한가 쭉 들어가고 있고요. 출산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세종시, 계룡건설 뭐 이런 거 지금 계속 추천 들어가서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하고 이게 전문가들이 잡아내는 거하고 완전 틀려요.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이제 불타는 이게 뭐 대선 테마가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5년에 한 번 서는 장이에요. 대선 테마주, 정책 테마주는. 정치인 테마주들 같은 경우 뭐 이재명, 한동훈 그 사이사이도 뭐 국회의원 선거하면 뜨기도 하고 지방선거 하면 그때 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대선 주제의 핵심인 분들. 근데 정책 테마의 경우는 5년에 한 번씩입니다. 5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 오는 큰 장이야. 이때 안 누리면 다시 또 5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툭하면 물만 먹지 않습니까? 안철수 테마 떴길래 우와 하고 들어갔다가 당장 이렇게 물 먹지 않습니까? 그거 못 가는 거예요. 못 가. 안철수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거 대표적으로 피만 부는 기업이라고. 네. 안철수는 들어가면 피 부는 거예요. 안철수 이름 그대로 철수 전문 아닙니까? 그건 들어가면 피 부는 거예요. 주식도. 네. 여러분들 주위에 뒤져보세요. 안랩 정치 테마로 들어가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있나? 다 망한 사람들만 있지. 자, 이런 거 저희가 다 알려드립니다.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